자, 이 유종의 미라는 게 사실 한 해 동안 형편이 없었지만 이 마무리라도 좋으면 그나마 소위 면피는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더 와닿습니다. 국회도 2018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이렇게 열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 회의 일정만 잡아놨지 어떤 법안을 처리할지도 하나도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이냐 한번 들어보시죠. 학부모와 국민들은 유치원 3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속이 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법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안만을 고집하면서 식물국회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양당은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할 뿐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 어린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여야 모두 내 탓, 그러니까 니 탓이라는 건데요. 어쨌든 본회의 날짜는 잡아놨으니 오늘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긴 했습니다. 자,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 법안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소위 유치원 3법,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법입니다. 자, 먼저 유치원 3법은 6인 협의체를 가동키로 했습니다. 각 당 정책위의장 또는 원내 수석 부대표, 그리고 이 교육위원 중 한 명이 참여해 막판 협상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오늘 오후 3시부터 비공개 회의에 돌입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를 했습니다. 또 추후 회동 일정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한국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김용균법 또한 이미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환노위 법안 심사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 내에선 과잉 입법의 개념이 모호하다며 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이렇게 하다가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라면서 반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까지 소위에서 법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용균 씨 어머니가 직접 국회를 찾아왔는데요. 먼저 환노위 소위를 찾아 조속한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야 대표들을 차례로 만나 법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애가 죽으면서 나도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용균이와 같은 같이 일하는 그런 애들,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애들 다 살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아픔 다른 사람한테 정말로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가 죽으면서 부모도 죽는 그런 아픔 겪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 같은 쟁점 법안 외에도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 소집, 그리고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뿐만 아니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여야 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법안과의 연계 처리 등을 주장하면서 어느 하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선거제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는 올해 말까지인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이 같은 대치 구도가 이어진다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논의 또한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에 합의해 놓고 이제와 딴말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당초 여야 5당은 이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자, 그런데 이 합의 문구를 두고 이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합의한 적 없다. 검토하자는 것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지 말지를 검토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날 밤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나경원 대표 만나고 홍영표 원내대표 통화하고 그러면서 합의가 된 것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한다. 그렇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도입은 대전제가 돼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합의 문구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지 말지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상수고 이 구체적인 방식을 검토한다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홍영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나 원내대표 즉각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나는 말을 바꿨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김관영 원내대표가 중간에 말씀을 어떻게 옮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합의문안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임박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에겐 더 중요한 마감일이 임박했습니다. 바로 후원금 모집인데요. 오는 31일까지 모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은 3억 원까지 모금을 할 수 있는데, 자, 일부 의원들은 3억 원을 다 채우고 계좌를 닫았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아직 채우지 못해 여야 할 것 없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이렇게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의원들은 이렇게 본인의 장기를 한껏 뽐내기도 했습니다. 돌이 내리네 당신이 후원한 집을 소외 후원이라도 우린 너무 단조해 연말정산 가는 게 빨리빨리 입금해. 자, 1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에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일 잘하는 국회의원 있다 싶으시면 가정의 가족분들 소액 후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